안녕하십니까, PC볼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전기기사 3회 때 이제 시행된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필기, 그 중에서 이제 1과목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3회 때는 이제 기출된 문제 1과목을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좌표들은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되어 있으니까는 이제 부분적으로 보실 분은 이제 그걸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C 언어가 이제 한 9문제 정도, 거의 반절이죠. C 언어가 이제 제일 비중이 컸고, 그 다음에 뭐 객체지향, 그 다음 뭐 어셈블리,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프로그램이 어려우는 문제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1과목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실기형에서도 그렇고, 그 이유는 이제 C 언어 때문이기도 한데, 이제 C 언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쉽고요. 전혀 안 다뤄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 아니고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C 언어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필답형에서 10점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거 버리고 가면은 좀 합격 점수 받기가 어려워요. 제가 다른 걸 퍼펙트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또 어렵잖아요. 어쨌든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이제 C 언어 문제인데, C 언어에서 프로그램의 변수 선언을 INTC 이렇게 평범하게 선언을 했을 경우에 앰퍼샌드는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앰퍼샌드 변수 앞에 앰퍼샌드를 붙이면 이건 이제 이 변수의 이제 주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변수 앞에 이 별표 아슬리스크 얘를 붙이면은 이제 변수 값이 가리키는 값을 말하고, 값이란 바로 이제 value를 말하죠. 이거는 value 값을 말하고, 앰퍼센트를 주소 앞에 붙이면은 이게 주소는 말 그대로 그냥 어드레스, 이 변수의 이제 주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스캔F 쓸 때 초반에 이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배우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 앞에 항상 이제 앰퍼센트를 붙이잖아요. 처음엔 설명을 안 해주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포인터 개념 들어가면 이제 설명이 되지요. 얘는 이제 A의 주소를 말하지요. 변수 A의 주소에 정수 값을 넣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고, 포인터 개념을 조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포인터는 이제 C 언어에서 포인터 모르면 C 언어를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포인터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실기 필답형에서 이제 포인터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인터를 모르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거를 좀 유식한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 별표는 이제 간접감 연산자라고 부르고, 앰퍼센트 붙인 건 주소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뭐 어떻게 불리는지 학문적으로 그거는 이제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2번. C 언어에서 논리 곱을 나타내는 논리 연산자는, 이제 C 언어에서 연산자를 묻는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그러면은 이제 연산자를 한번 보고 가면요, 이제 그 기능별로 분류하면 뭐 이렇게 씁니다. 증감 연산자, 산술, 관계, 논리, 조건, 비트 논리, 비트 이동 뭐 이렇게 쪼르륵 있고,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를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우선순위도 중요하니까는, 우선순위는 이제 그 필기 이론 수업에 보시면은 이제 우선순위 표가 있으니까는요, 그 부분은 한 번은 훑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묻는 거는 문제에서는 이제 논리 연산자를 묻고 있죠. 논리 연산자에서 이제 얘네들 앰퍼센트 두 개 붙여 놓은 거는 이제 AND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프 두 개 붙여 놓은 거죠. 이거는 이제 5월 연산을 말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not을 말합니다. not 인버터지요.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조건 연산자. 조건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3항이죠. 항이 3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조건이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쓸 때 조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값이 있는데, 이게 이제 땡땡으로 이렇게 분류하면 이 조건이 참일 때,
참일 때 얘를 반환하고 거짓일 때 이 두 번째 있는 걸 반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 if문으로 표현을 하자 하면요. if에서 a가 1보다 크다. a가 1보다 크면은 a가 1보다 크면은 b는 3 이렇게 하고 else 아니면은 b는 5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이거를 이제 사망연산자로 나타내면은 a가 1보다 크면은 참이면은 3이게 되겠고 거짓이면은 5가 되겠지요. 이게 이제 b의 값이 이렇게 이 두 줄의 문장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연산자 어떻게 쓰는지 보시고 이 문제로 내기 좋아요. 사망연산자 문제 내기 좋고 그 다음에 비트 논리 연산자 어떻게 사용한다는지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들이 보니까는 2020년도 3회 이번 지금 풀고 있는 여기서 보면은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컴퓨터 구조 초반에 나오는 논리 회로와 연관해서 씌우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논리 연산자라든지 비트 논리, 비트 이동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연산자는 한 번씩 다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은 논리 곱을 나타내는 거니까는 굉장히 쉽죠? 이 M% 두 개 붙여 놓은 거.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1번에 이제 파이프 두 개 붙여 놓은 거는 5월이 되겠고, 이건 이제 정답이지요. 핸드 연산이 되겠고요. 얘는 낫이 되겠고, 얘는 그냥 부등호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부등호입니다. 왼쪽이 더 크다. 이래 부등호, 관계 연산자가 되겠고요. 얘가 이제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하면은 이제 이건 시프트입니다. 비트 이동 연산자. 이게 기초적인 거니까는 연산자 한번 잘 모르시는 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시언어에서 사용되는 함수들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함수들을 보니까는 전부 다 이제 문자열 함수인데 시언어에서 문자열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는 좀 굉장히 중요해요. 뭐 고급 언어에서는 이제 문자열 두 개를 이렇게 합칠 때는 간단하게 플러스 연산자로 이렇게 합친다든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되긴 하지만은 C 언어에서는 여기서 이제 합치는 게 있죠. 연결하는 거. 뭐 이런 함수를 써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C 언어에서는 이제 스트링이 없습니다. 문자열 자료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료형으로 문자 자료형을 배열로 선언을 해가지고 문자열로처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포인트하고도 연관이 많기 때문에 포인트하고도 깊은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 필답형에서 문제로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이렇게 함수들의 기능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실습을 한 번씩 해보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실습을 해보면서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면 우선은 문자열을 이제 두 개를 이제 선언을 해 보겠습니다. A 그 다음에 체어 B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값은 A는 PC본 PC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본 이렇게 하고 아까 전에 봤던 strcmp 이거는 이제 문자열을 비교하는 명령어인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정수를 출력을 하고 반응값이 정수형이거든요. str cmp 이렇게 해서 a와 b를 넣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일단 결과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이 반응값이 1이 되죠. 이 1이 나온 이유는 얘네들은 그 strc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페어, 이거는 이제 컴페어 약자입니다. 비교를 하는 건데 두 개가 만약에 같다, PC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제로, 값이 같을 때는 이제 제로를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다를 때는 1이나 마이너스 1을 선언을 하는데, 이제 F, 아까 전에 이제 보온을 넣었을 때, 얘를 넣었을 때는 반환값이 플러스 1이었죠. 플러스 1이고, 만약에 얘를 이제 앞에 A를 붙여가지고 갈게요. A를 붙여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strcmp는 어떤 원리라면, 일단은 두 개의 문자열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느냐면은 방금 봤던 것은 이제 하나는 PC였고 하나는 본이었는데, 이제 strcmp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는 배열로 나타내면은 A0하고 B0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얘네들의 ASCII 코드 값을 비교를 해요. ASCII 코드 값을 비교를 해서 이 앞에 있는 것, 이 앞에 있는 인자가 B의 ASCII 코드 값보다 이제 크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이제 반환을 하고, 두 개의 값이 이제 같게 되면은 제로, 그 다음에 B가 이 뒤에 있는 인자가 더 크게 되면은 플러스 1을 이렇게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나는 이제 PC고 하나는 이제 FILL이라고 해보자. FILL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그 A0와 B0 배열로 나타냈을 때 얘 두 개 비교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같으면은 그 다음 거 비교를 하고, 또 같으면은 그 다음 거 비교를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값을 출력을 해요. 이제 크다, 같다, 작다, 이거를 이제 분간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길이가 다르다 하면은 길이가 다르면은 만약에 하나는 PC고 하나는 애플이다. APPLE. 이거는 이제 길이가 다르잖아요. 여기까지는, 이 바보가. PC고 또 하나는 PC본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까지는 비교를 하다가, 여기서는 비교할 게 없잖아요. 비교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널값하고 비교가 됩니다. 참고로 널값의 ASCII 코드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ASCII 코드는 다 플러스니까는.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일단은 이제 두 개가 같으면 제로였고, 이게 ASCII 코드가 빠르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공백을 넣어버리면, 이 밑에다가 공백을 넣자. 여기다가 공백을 넣어버리면은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양수가 나오죠.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B의 ASCII 코드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널값의 이제 ASCII 코드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를 이제 다시 없애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 이유는 이제 A ASCII 코드 값이 B보다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반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strcmp는 받고, 그 다음은 strcpy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strcpy, 얘도 이제 인자가 두 개 들어가는데 A, B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하게 되면은, 실행을 한번 하게 되고, 얘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요, putstring
출력을 A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A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A를 출력을 했는데 B가 나오지요.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인자를 앞에 주소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꾸면 이렇게 바꿔서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그 A 값은 아무 변화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B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A 값이 나오게 됐죠. 이제 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strcpy는 이제 복사를 해서 넣게 되고, 그 다음에 strcat 이거는 이제 붙여 넣는 겁니다. 붙여 넣는 건데 이거를 A, B 이렇게 해서 A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A에 B를 붙여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PC본이 나오겠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strcat는 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거는 strlen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변수 문자열의 이제 길이를 반환합니다. 정수용으로. 그래서 이게 좀 유용하게 사용돼요. 실제로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정수용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요, %d 이제 PC, FISH 4개가 있지요. 4개가 있으니까 4를 반환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4가 반환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PC본 8자니까 이제 8을 반환하라고. 이게 이제 아주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는 방금 봤던 거는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한번 실습해보면서 하십시오. 이거 실답형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문자열은.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면요. strcat는 이제 문자열을 이제 합치는 거였죠. 합치는 거 이게 맞고, cpy는 이제 복사를 하는 거. 인자가 2개가 있으면은, 이 뒤에 거를 이 앞에, 이 자리 값에다가 그 문자열을 복사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cmp는 이제 컴페어의 약자, 비교를 했고, 비교를 해서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1을 반환을 하게 되고, strlen은 위치 확인이 아니라 길이를 반환합니다. 길이 값을 정수형으로. 그래서 틀린 것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C 언어에서 정수형 변수 A에 256, 256이 저장되어 있다. 이를 7자리로 잡아 왼쪽으로 붙여 출력하고자 할 때 printf 내에 변환 문자 사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요, 출력을 할 때 일단은 변환 문자 정수를 출력을 하려고 하면 이제 %d가 들어가겠죠. %d가 들어가고, 자리를 이렇게 출력할 자리를 확보를 해요. 여기다 숫자를 넣으면은. 이 문제대로 이제 7을 넣게 되면은 %7d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출력을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 7칸을 이렇게 확보해 놓고 얘가 이제 부호가 없다, 플러스다. 부호가 없으면은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오른쪽에.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은 여기에 출력이 돼요. 여기에 이제 2, 5, 6 이렇게 출력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출력할 때의 양식 맞추는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일단은 방금 문제 거를 그대로 해보면은 int 변수 a에 256 이건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문제랑 똑같이 하면 이렇게 되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방금 봤듯이 % 마이너스 7 D 일단은 보기 좋게 줄바꿈 해놓고 A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냥 출력한 거랑 똑같지요. 이제 이게 왼쪽에 붙여 놓으니까 그런데
얘를 이제 마이너스 부를 없애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B를 더 선언을 해가지고 B를 128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붙여서 %7D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해서 A와 B를 출력을 하면은 실행 이게 되면은 이렇게 7칸을 확보해 놓고 왼쪽에 놓고 얘도 7칸을 확보해 놓고 왼쪽에 출력이 되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거는 이제 소수점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일단 실수를 선언을 해서 이거는 이제 3점 나도 막 숫자 이렇게 길게 있다 치자 치고 하나만 지우고 이렇게 그냥 이제 출력을 해보면요. 그냥 이렇게 소수점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2 이렇게 해버리면은 실행해서 출력하면은 이제 두 자리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것도 동시에 쓸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이제 7.2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맞춰집니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는 이거는 이제 출력할 때 이제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줄 맞춰서 이제 자료들을 쪼로록 출력을 할 때 유용하게 쓰는 거니까는 알고 있으면 이제 실무에서도 유용한 상식이니까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너무 쉽지요. 정수니까는 일단은 뭐 F하고 S 이거는 스트링 문자 출력하는 거 이 두 개 제끼고 두 개 중에서 하나 찍으면 되는 건데 확률이 50%나 되네.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은 마이너스 붙였을 때 왼쪽에 붙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은 5번 하나의 오퍼랜드에 호출할 벡터의 보도를 표현하여 가로채기를 요청하는 어셈블리어는 어셈블리의 명령 문제지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가로채는 거는 이제 인터럽트를 말합니다. 인터럽트 키워드를 다 가로채다. 인터럽트. 그래서 인터럽트의 앞에 세 글자를 니모닉으로 표현한 거 int.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타이틀은 이제 어셈블리 이제 리스트 출력할 때 각 페이지 처음에 제목을 출력하는 거. 제목을 출력하는 걸 말하고요. 리스트 이제 여러 페이지 돼 있을 때 이제 각 페이지마다 출력이 돼요. 이거는 이제 increase의 약자. 리즈. 이건 이제 그 오퍼랜드 그 값을 이제 일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 시언어에 뿔뿔 붙인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이제 리핏의 약자지요. 리핏. 이건 이제 반복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어셈블리는 이제 그 자주 나오는 명령어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주 나오는 게 몇 개 있으니까는요. 그 이론 강의에 그런 것들 있으니까 그런 거를 뭐 몇 번 푸시면 돼요. 지금 초직 응용 기사에서는 이제 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주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는 이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그 명령어들은 이제 이렇게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그 다음 문제는 6번. 객체지향 개념에서 같은 종류의 집단의 속성과 행위를 정의한 것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용자 정의 데이터형은 이거는 뭐 딱 보면은 답이 3번 클래스. 답은 이제 3번이고요. 객체지향 개념에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 살펴보면은 일단은 객체, 오브젝트. 객체는 이제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관련된 동작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이제 객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클래스의 특정한 사례라든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구체적인 객체를 이제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스턴스도 아셔야 돼요. 인스턴스도 객체를 말하는데 그 특정한 사례 그런 걸 말할 때 이제 인스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를 묶어 공통되는 특성을 표현한 추상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객체 내부와 데이터 구조와 그 조작을 정리한 것을 말하고, 메소드는 이제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 실행해야 할 객체의 구체적인 연산을 의미하고요. 객체와 관련된 서브 루틴 또는 함수, 클래스 기반 언어에서 클래스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메소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속성은 이제 객체를 표현하거나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를 이제 속성이라고 하고, 메시지는 이제 객체에서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거는 뭐 클래스, 메소드, 메시지 이것들은 꼭 자주 나옵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용어니까 이 5가지는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6번은 해결이 됐고, 그 다음 7번은 한 위치의 문자열을 다른 위치의 문자열과 비교하는 어셈블리의 명령어가 나오네요. 또 명령어인데 이거는 이제 저는 모르더라도 3번을 찍어요. 뭔가 컴페어 스트링의 약자 같잖아요. CUMPS. 그러니까는 이제 문자열 명령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는 찍어도 3번을 찍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자열 명령어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어셈블리요. 이제 CMPS는 이제 컴페어 스트링의 약자, 한 위치의 문자열을 다른 위치의 문자열과 비교하는 명령을 말하고, LODSB 이거는 이제 로드 스트링, 그래서 문자열의 내용을 레지스터로 이제 로딩하는 거고, REP는 이제 리핏의 약자, 명령어 뒤에 오는 스트링 명령을 CX가 0이 될 때까지 반복. 여기서 C는 이제 카운트 레지스터입니다. 카운트 레지스터. 그러니까 살릴 때 쓰는 거예요. 보통 시연을 할 때 이제 폼을 쓸 때 i는 제로 해놓고 이제 뿔뿔뿔뿔 하면서 증가시키면서 이제 폼을 돌리잖아요. 그때의 역할을 하는 그런 레지스터가 이제 CX 카운트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MOVS 이거는 이제 move 스트링의 약자고, 지시한 메모리로 문자열을 이제 보내는 것, 옮기는 걸 말하죠. move 전송하는 거고, SCAS 이거는 이제 지시한 메모리 내용을 비교하여 결과에 따라 플래그를 설정하는 것, 스캔 스트링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어 명령어는 나오는 것들 보면 이제 실제로 어셈블리어를 이제 다뤄본 사람들한테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공부할 게 없고, 어셈블리어 솔직히 경험 없는 사람이 다반사입니다. 그 어셈블리어를 이제 공부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버겁지요. 버겁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명령어를 조금 외워놓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8번 C 언어에서 printf 포맷 스트링에서 고정 소수점 표기나 지수 표기 중 선택하여 출력하는 포맷 스트링과 인수 타입의 형태로 맞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포맷 스트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변화 문자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뭐 알아야 될 것은 고정 소수점 표기. 고정 소수점 표기는 그냥 일반적인 표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0.00123 일반적으로 소수 표기를 할 때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지수 표기법이란 이런 식을 말합니다. 1.23 해가지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거랑 결국엔 같지요.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걸 말해요. 이거는 이제 논리회로에서 이제 부등소수점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 C 언어에서는 이제 이 값을요 표현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그게 이제 이거는 변화 문자열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변화 문자열을 이제 살펴보면요, 사실 이때까지의 기출 문제를 보면은 그 이전의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지금 노란색 표시한 부분이 주로 다뤘던 부분이에요. 이론 설명 때도 내가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잘 안 나오는 부분, 이제 부등소수형 지수 형태 출력하는 거를 이렇게 나와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면요, 실습을 해보면은 일단은 더블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선언하고 값을 0.001
길게 쓸게요. 0.000000123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을 먼저 지수 표기로 해 보겠습니다. 지수 표기로 먼저 하고 A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냐,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1.23 해가지고 이제 지수 표기법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G로 바꾸면은 G는 어떻게 되냐, 결과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수 표기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뒤에 쓸데없는 영은 버렸지만은,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G 같은 경우에는 이걸 0을 몇 개 좀 빼보겠습니다. 몇 개 빼보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죠. 다섯 자리에서 다시 지수 표기법으로 하면은 당연히 이제 아까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만은 이거를 G로 바꾸면은 이렇게 하면은 원래 숫자 그대로 나옵니다. 0.00123. 이거는 이제 7자리까지 지금 이렇게 7자리까지는 이렇게 그대로 표기를 하고요. 이게 소수점 방식으로 그냥 표현을 하는데, 그보다 넘어갔을 때만 지수 표기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보면은 지금 G와 E 부분은 이제 노란색, 이 나머지들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거 G와 E의 이제 차이점을 좀 아시고 넘어가십시오. 다시 문제를 좀 보면은 고정소수점 표기나 지수 표기 중 이제 선택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선택은 좀 아닙니다. 선택은 마치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다라 이런 뉘앙스가 풍겨서 좋은 문장은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이제 그 7자리까지 그게 넘어가면은 지수 표기법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아니면은 그보다 적을 때는 고정소수점을 표현한다. 그게 맞는데 이제 너무 또 그렇게 쓰면 문제가 쉬워져서 그런지 아무튼 좀 좋은 문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G가 되겠고, 그 대문자로 써도 되고요. 이제 자료형은 당연히 더블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고정소수점 지수 표기 나온 김에 공학용 계산기에서의 를 조금 보겠습니다. 문제랑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지수 표기법 나온 김에 공학용 계산기를 한번 보면요, 0.0000123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연산했을 때 만약 결과가 이런 값이 나왔다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지수 표기법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을 이렇게 소수표기법으로 이제 보려고 하면은, 소수표기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자릿수를 편하게 보려고 하면은 이 ENG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아니, 이걸 누르면 안 되고, 이걸 누르면은 여기 지수가 변합니다. 6이 되죠. 한 번 더 누르면 9가 되죠. 근데 반대로 하려면 위에 이제 반대표 화살표가 있고 ENG 버튼 있죠. 이거를 하려면 이제 Shift를 눌러야 되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ENG 눌러주면은 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고 또 한 번 더 눌러주고, 그래서 이제 10의 0승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앞에 걸 이제 그냥 소수점 표기법처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기본적인 세팅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게끔 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시험장 가면은 그 감독관 앞에서 이제 계산기를 리셋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정했던 게 날아가니까는 거기서 다시 또 내 편한 대로 설정하고 그렇게 하기는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으니까는, 일단은 계산기를 사용하실 분은 계산기의 기본 세팅으로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9번. 객체지향 설계에 있어서 정보 응익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객체지향의 특징을 묻는 거지요. 객체지향 언어의 이제 이 5대 특징은 뭐 심심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가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뭐 추상화, abstraction, 캡슐화, encapsulation, 정보 은폐, information hiding, 상속성, inheritance, 다양성, polymorphism,
이렇게 5가지는 영어로도 하시고 어떤 건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정보 은폐를 묻고 있으니까 정보 은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 은폐는 이제 캡슐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다른 객체에게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자신의 연산만을 통하여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되지 않는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 됩니다. 정보 은폐는 이제 보안의 효과도 있습니다. 보안의 효과가 있는데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다 보니까 보완이 된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니고,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다른 역량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정보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목적은 이래 돼 있는데, 한 개씩 살펴보면은, 1번에 코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거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지요. 그래서 이제 가장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추상적인 말은 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정보 은닉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코드가 개선이 되긴 됩니다. 일단은 이제 답이 아닌 것 같고, 2번 결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기서 이제 결합도랑 이제 그 코딩을 하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뭐 객체 지향도 그렇고 객체 지향 이전에 이제 절차주의라든지 뭐 그쪽 예전 방식에서도 보면은 모듈의 개념이 생기면서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결합도가 적은 게 좋아요. 의존도가 적다는 말이에요. 결합도가 높다는 말은 의존도가 크단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다른 데서 만들었던 모듈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용을 하는데 이 모듈이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만 돌아가고 다른 데서 이렇게 이걸 갖다 쓰려고 하면은 사용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의존적인 거. 의존적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도가 높다고 합니다. 결합도가 높다. 결합도가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결합도가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합도가 낮다는 말은 독립적이란 말이에요. 독립적이다. 독립적이어야 좋은 코딩입니다. 얘는 이제 객체 지향에서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합도를 낮추기 위해서 캡슐화라는 개념이 들어오지요. 캡슐화의 목적이 결합도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거. 결합도 높이는 거는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다음, 모듈 라이브러리의 재사용을 위하여. 모듈 라이브러리 재사용이 잘하면 좋지요. 이것도 캡슐화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4번에 고려되지 않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정보 은닉의 이제 목적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C 언어에서 저장 클래스를 명시하지 않는 변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억 클래스로 간주되는가? 일단 저장 클래스라고도 하고 이제 기억 클래스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이런 게 기억 클래스에는 이제 자동 변수, 정적 변수, 외부 변수, 레지스터 변수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자동 변수는 이제 오토, 프로그램 블록 내에서 함수 내부에서만 유효한 변수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변수가 이제 자동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int a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이 앞에 오토가 생략이 된 겁니다. 원래 오토가 생략된 거고, 이거는 이제 얘가 이제 선언한 그 블록 안에서만 유효하지요. 이 변수는. 이게 이제 변수의 범위 공부할 때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이 오토로 선언을 하면은 이 블록 내에서만 유효한 게 되고, 딱히 앞에 뭔가 정의를 안 해놓은 거는요,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한 거는 전부 다 자동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정적 변수는 원즈 프로그램의 내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변수. 지금 이제 코딩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특정 블럭이 아니라 전체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스테이틱. 이걸 이제 변수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방금 오토 쓴 것처럼. 그 다음에
외부 변수는 모든 원시 프로그램에 걸쳐서 사용되는 변수. 그러니까 지금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파일이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성하고 있는 코드 말고 다른 파일에 있는 변수도 이제 이렇게 갖고 와서 쓰는 게 이제 외부 변수라고 하고, 레지스터 변수는 이제 지역 변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고속 연산형 변수이다. 이거는 레지스터 변수를 선언을 하면은 이 값은 이제 CPU의 레지스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지요. 고속 연산 때 이제 사용하는 거. 이것도 이제 앞에 레지스터 붙이고 INTA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명시를 안 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오토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11번.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를 구분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보기들 보면은 객체 클래스,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중요한 이제 객체지향 관련 용어들이죠. 객체와 클래스. 그 다음에 정보 집중화는 뭐지요? 이건 좀 생뚱맞고, 폴리모피즘은 이래 되면 또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폴리모피즘 요래 있고, 이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다형성이죠. 다형성. 이제 객체지향 패러다임의 5개, 5대 성질, 5대 특징이죠. 폴리모피즘은 이제 다형성이고, 그래서 이제 1번, 2번, 4번 이 세 가지는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이제 중요한 이제 개념들입니다. 그 3번의 정보 집중화는 좀 생뚱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닌 것이니까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12번 문제는 문제가 조금 안 좋습니다. 뭘 묻는지를 모르겠어요. 새로운 문제인데 이건 조금 그 문제를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일단은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은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에서 이름이 유효한 범위를 한정하는 네임스페이스의 기본 형태이다. 기역에서 릴에 들어갈 내용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일단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정의할 때는 이런 형식을 갖추는 거 맞는데, 이제 네임스페이스에서 정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변수라든지 클래스라든지 함수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는데요. 문제에서 설명하는 대로 이제 이름이 유효한 범위를 한정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이래 말로 설명한 것보다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네임스페이스는 언제 쓰느냐? 일단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 메인에 있는 거 A 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정수형 여기 값을 아무거나 넣겠습니다. 3. 그리고 간단하게 출력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뭐 실행해보나 마나 이제 A의 값이 출력이 되겠죠. A는 3이라고 했으니까 3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일단 보기 좋게 일단 줄바꿈을 해놓고 실행을 해보고, 자 이렇게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밖에서 여기서 선언을 똑같은 이름으로 선언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5 이렇게 선언해 보면 얘는 이제 전역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다 범위가 되는데 지금 이 블럭 안에서 메인 함수 안에서는 이제 a는 3 이게 되겠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냐? 3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a는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안에서는 무조건 얘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전역 범위에서 선언을 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이걸 쓰고 싶다, 얘를 여기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 쓰는 게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일단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뭐 PC본 이런 이름의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안에서 얘를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그냥 하면은 이제 결과는 이제 변화는 없고요. 지금 3이 출력됐지요. 이 A가 선언됐는데 여기서 나는 지금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이 A 값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얘가 어디에 A인지를 명시를 해줘요. 그 방법은 PC본 네임스페이스의 이름 PC본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 A를 쓰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버리면
어딨지?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이제 5가 출력이 되죠. 이 A 값이 이제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네임스페이스가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게 언제 유용을 하냐면은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딴 데서 많이 끌고 옵니다. 부분적으로 많이 이렇게 끌고 오는데 그 끌고 온 소스를 수정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보면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바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단어값이 정수형인 덧셈을 하는 변수. 얘는 인자를 2개, 정수형을 2개를 갖고 int a, int b 이렇게 2개 갖는 이런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하면 이건 간단하게 그냥 return 2개의 값을 합을 이제 리턴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런 함수를 정의해 놓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거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쓰면 안 되고요. 당연히 플러스 3, 2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러가 뜰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뜨지요. 컴파일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는 함수냐? PC4에 있는 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컴파일 실행하면은 이렇게 지금 3하고 2의 합이 5가 맞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함수를 끌고 왔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코드에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이미 존재한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썼는데 얘는 좀 기능이 달라요. 이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리턴하는 값이 x다. 이건 이제 곱하기 값이 리턴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실행을 해보면은 6이 이렇게 반환이 되지요. 6이 반환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렇게 쓰다가 어디서 끌고 왔는데 하필이면은 이렇게 함수 이름이 똑같은데 변경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기 함수다. 끌고 온 게 제기 함수다 싶으면 이제 이 소스도 건드려 줘야 되잖아요. 이 자기의 이름을.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일이 많이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임스페이스로 지정을 해 놓으면 PC4에 있는 플러스 함수를 하겠다. 이러면 이제 5가 나오는 게 맞겠죠. 이렇게 5가 나오는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임스페이스는 이런 식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는 이제 이거의 순서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뒤에서 하더라도 변수 선언을 뒤에서 하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도 실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제를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함수가 얘를 참조한다면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변수를 여기 있는 걸 참조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거를 참조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해놓고 이걸 지우고 지금 여기서 x라고 해놓고 x는 뭐 7이라 해놓고 이거를 이제 반환하기 전에 a 값을 x만큼 증가시킬 거예요. 증가시키고 선언을 증가시키고 이거를 또 더하면은 답은 a 플러스 b 플러스 x가 되겠죠. x는 7.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3 더하기 2 더하기 7 하면은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실행을 해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12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걸 참조할 경우에는 얘가 뒤에 쓰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겼을 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됩니다. 일단은 네임스페이스가 어떤 건지는 알겠고 이제 아실 거고, 여기서 이제 선언에서 문법적인 오류는 없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지금 이 안에서 선언된 변수가 같은 네임스페이스에서 선언된 함수에서 이걸 참조를 한다 하면은 문제는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게서 문제에서 언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이게 C언어인지 C++인지 자바인지 파이썬인지 그런 말도 없고 지금 이렇게 똥 던져놓고 내용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게 돼 있는데, 방금 봤다시피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여기 있는 요소들이 서로 간의 영향을 있다, 서로 참조하는 관계다. 참조를 한다든지 하는 관계면은 반드시 이제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야 되고, 클래스 함수, 그 다음에 뭐 기타 요소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순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제 서로 관계없는 변수면은 이게 지금 답이 2번인데 이게 변수를 뒤에 선언을 하고 앞에 클래스를 선언하든 함수를 선언하든 그거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컴파일은 자유롭게 되고 프로그램도 문제없이 돌아가는데, 얘들이 이제 서로 이제 관계가 있을 때는 이 순서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이게서 그런 말이 없어요. 문제에서 그 어디를 봐도 다음은 프로그램에서 이름이 유효한 범위를 한정하는 네임스페이스의 기본 형태다. 이 첫 줄은 네임스페이스가 이런 거다라는 설명이 있고, 그 위에 생뚱맞게 기억 리을에 이제 들어갈 내용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가는 것은 그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해서 순서를 고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 자체가 안 좋습니다. 이런 건 이 얘기 안 하나? 어쨌든 간에 방금 제가 그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린 내용처럼 이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변수, 클래스, 함수 이런 요소들이 서로 참조하는 관계라고 하면은 순서를 따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무관한 것들이 이제 한 네임스페이스에 묶여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순서가 별 의미는 없어요. 그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문제가 좀 이상해요. 일단은 어떻게든 간에 풀어야 되니까는 여기서 찍는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코딩 경험 있는 사람, 이제 객체지향 언어를 조금 배운 사람은 찍어도 2번밖에 찍을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명확하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죠. 그거 찍은 거니까는. 어쨌든 그래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 네이버에 물어봐도 명확한 답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13번. 객체지향 언어에서 객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1초 만에 풀어야 됩니다. 3번 메시지입니다. 객체지향의 이제 기본 용어지요. 객체지향 언어의 기본 용어. 아까도 봤지만은 지금 이 5개, 객체, 클래스, 메서드, 속성, 메시지. 아까 클래스는 아까 전에 풀었고요. 지금은 이제 메시지, 객체에게 어떤 행위를 지시하도록 하는 명령. 이런 걸 이제 메시지라고 하고, 이 5개하고 이제 객체지향 언어의 5대 특징, 아까 전에 뭐 정보 응익이라든지 상속성, 다형성 뭐 이런 것들은 뭐 항상 나옵니다. 문제가 항상 나오니까는 항상 나오고 또 쉽습니다. 알면. 그러니까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14번 어셈블리 언어 명령 중 작성이 틀린 것은, 이건 이제 어셈블리어의 문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셈블리어 규칙, 이제 인텔 언어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금 뭐 이거는 그냥 예시, 이거는 이제 명령어,
이 의미는요, AX라는 레지스터에 3의 값을 넣어라. 이게 move 약자죠. 어쨌든 이 예제대로 이거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면은 지금 얘가 이제 OP 코드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두 개가 오퍼랜드입니다. 오퍼랜드는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이제 명령어 형식 공부하실 때 컴퓨터 구조 그래서 0형식, 1형식, 2형식 뭐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간에 OP 코드와 오퍼랜드 OP 코드는 필수라는 거 이런 거 있고 뒤에 이제 이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C 언어에서 주석 따는 것처럼 그거랑 같습니다. 일단 코멘트라고 부릅니다. 코멘트라고 부르는데 이제 주석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앞에는 라벨이 붙습니다. 라벨은 이제 C 언어에서 이제 함수하고 비슷해요. 여기 뭐라고 정의를 해놓고 그 실행을 하는 그래서 이제 라벨 필드가 있고 이 라벨 필드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런 거고 코멘트도 없어도 되고요. 그런데 오퍼랜드도 상황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소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퍼랜드가 없으니까요. 근데 OP 코드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은 이거는 이제 mov cxdi 이거는 이제 di의 값을 cx 레지스터에 넣어라. cx는 보통 카운터 레지스터입니다. 이렇게 넣어라. 이런 명령어고 그 다음에 get count에서 땡땡 돼 있죠. 이게 이제 라벨입니다. 라벨이고 이것도 이제 위에랑 똑같은 명령이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라벨이 있고 이 두 개는 이제 오퍼랜드처럼 보이고 얘네 세미콜론 붙여서 넣은 거는 이제 코멘트 주석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OP 코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장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또 확인해 보면은 라벨 있고 OP 코드 있고 오퍼랜드 있고 주석 있고 별 문제가 없는 명령어입니다. 어쨌든 답은 3번입니다. 이번에는 15번 표준 C 언어의 escape 캐릭터의 약호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것도 상당히 기본적인 건데 얘를요 아주 옛날 책은 이거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탈출 문자라고도 부릅니다. 탈출가 아니고 탈출 문자. 옛날 책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있고 이거를 이제 제어 문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제어 문자. 뭐 이름이 다양해요. 책마다 좀 다르니까는 뭐 그냥 영어로 아시는 것도 뭐 영어로 그냥 아시는 게 맞고 이거는 이제 평범한 문자가 아니지요.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escape sequence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특수문자라고도 부르고 뭐 어쨌든 간에 이 보면 이제 역슬래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역슬래시 A 하면 이 A는 알람의 약자, 경고음을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제 백스페이스, 커서가 이제 한 칸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F는 이제 폼피드는 이게 그 출력할 때 프린터기로 출력할 때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 페이지를 바꿉니다. 다음 종이로 넘어가요. 이제 폼피드는 이제 그런 거고 줄바꿈은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C 언어 배울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라인이 있고 이제 그 커서가 여기 있는데 이제 이거 줄바꿈을 만나면은 다음 줄 엔터의 효과가 비슷합니다. 다음 커서가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new line 네, n을 따온 거고 그 다음에 r은 이제 carriage return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커서가 이래 있으면은 얘가 이제 밑에 줄이 아니고 맨 앞으로 가요. 맨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응용해 가지고 이제 숫자가 막 1%, 2%, 3% 쪼르륵 한 자리에서 계속 숫자 바뀌는 거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응용하면. 그 다음에 수평 탭은 이제 한 라인에서 커서가 여기 있으면은 이제 한 탭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수직은 뭐 수직 탭이겠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물음표, 역슬래시 출력할 때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한번 보면은 1번의 T는 탭 맞지요? B는 백스페이스 맞고 F는 뉴라인 아니지요? 뉴라인은
누자일은 이제 n이죠. n이고 f는 이제 폼피드죠. 폼피드를 말하고 이거는 O가 아니고 제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널입니다. 이제 빈칸을 말합니다. 빈칸. 어쨌든 답은 3번입니다. 이번에 16번 C 언어에서 문자형 자료 서너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이죠. 답은 이제 3번입니다. C 언어의 자료형을 좀 살펴보면요. C 언어의 자료형은 이렇게 12가지가 있습니다. 정수형, 부동소수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정수형에는 문자형과 정수형 이렇게 씁니다. 문자형 이 체어를 왜 정수형에 또 속하냐면 이거는 이제 그 정수형처럼 이제 연산이 가능해요. 이게 문자를 넣으면은 a 플러스 1 하면은 b가 나옵니다. 아스키 코드로 계산이 되거든요. 체어, 숏, int, 플롯, 더블 이렇게 있고 이제 수점을 나타낼 때는 보통 플롯이랑 더블을 사용되는데 이게 이제 용량이 크다라는 것. 근데 이 용량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시스템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 지금 이 가로로 한 거는 이제 생략한 거, 생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숏 하면은 숏 인트도 될 수 있고 사인드 숏 인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인드와 언사인드는 이제 부호의 유무입니다. 부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 걸 이제 사인드라고 언사인드는 이제 부호가 없습니다. 양수만이 되어 있으니까는 표현 범위가 2배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어쨌든 이제 자료는 별게 없고 한 가지 이제 주의해서 해야 될 것은 C 언어에 없는 게 스트링이 있습니다. 스트링 string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표현할 때는 체열을 배열로 사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링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없는 게 불리언입니다. 불리언이 없습니다. 불리언은 이제 true와 false 참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형이지요. C 언어에서는 불리언이 따로 없고 어떤 자료형이든지 간에 제로는 이제 거짓으로 치고요. false로 치고 제로 외의 모든 값을 true로 취급합니다.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100도 되고 어쨌든 0만 아니면 다 true로 이렇게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고 반드시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1초 만에 이것도 풀고 넘어가는 문제고 예, 그 다음은 17번입니다. 17번 문제는요. 처음에 문제를 만들었다가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수정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출제되었던 그대로 문제를 풀어보면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int의 크기가 2바이트인 경우에 a와 b의 실행 결과는 이렇게 했을 때 이 코드에서 솔직히 이제 정수형이 2바이트, int 자료형이 2바이트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문제대로 하면은. 그래서 이거 int a 32767이고 b는 마이너스 32768입니다. 여기서 출력은요 a에서 플러스 1한 값,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한 값 이렇게 출력을 하면 그냥 이대로 하면 됩니다. 32767을 1 더하면 32768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1번에 이거고 b도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32768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은 마이너스 32769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허접한데 원래 오더로 추측을 하건데 그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를 지금 여기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일단은 int a는 32767 이렇게 하고 int b는 마이너스 32768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 a를 증가시키고 b는 1 감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출력을 시켜버리면요
그냥 한 줄 하겠습니다. %d, %d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고 a와 b를 출력을 한다. 그럼 이거는 결과가 뭘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결과는 마이너스 32768 이렇게 나오고 32767 요렇게 나옵니다. A가 이렇게 되고요. B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은 그 부호화 방식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좀 지워야 되겠네. 결과는 좀 지우고요. 지금 이제 논리회로 때 이제 이렇게 배우지요. 부호화된 1의 보수, 부호화된 2의 보수 해가지고 그 BCD 코드하고 이렇게 지금 그 이진수로 이제 10진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C 언어에서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2바이트라고 했잖아요. 이게 2바이트는 이제 보여드리기가 조금 번거로우니까는 3비트라고 할게요. 3비트. 3비트라고는 가정하에 코드표를 작성해 보면 일단은 제로는 이거는 이제 10진수 여기는 제로 같은 경우에는 3비트니까는 000이 되겠고 1, 2 이 표현 범위대로면은 n이 3일 때니까는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4에서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3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3까지 표현을 하겠고 이게 1은 001 2는 010 3은 01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은 얘의 2의 보수로 치죠. 2의 보수로 하면은 1, 1, 1이 되겠네. 2의 보수. 마이너스 2는 이 2의 보수. 그러면은 0, 1,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얘의 보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1, 0, 1 이렇게 되겠고 칸이 모자라네. 마이너스 4는 이 없네. 1, 0, 0으로 되겠네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거 코드를 표로 만들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게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에서 1을 더해버리면요 표현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 체제에서는 3비트 체제에서는 표현을 못해서 얘가 출력이 돼. 얘로 변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지금 이렇게 코드를 쳐놓고 실행을 시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A는 마이너스 32768 B는 32767 이렇게 되죠. 이렇게 증가시키고 이거는 감소시키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코드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short int 한 이유는요. 지금 정수형이 4비트라서 그래요. 한번 4비트가 아니고 4바이트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요. 여기서 사이즈 오브로 쓰면 됩니다. 사이즈 오브는 이제 정수형으로 이제 몇 바이트인지를 받아내 주군요. 그러면은 사이즈 오브 그냥 int 하면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마다 주로 좀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즘 다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제 4바이트가 나오죠. 그런데 short 쓰면은 short int를 하면은 2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short int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아까 문제의 조건과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되고 증가시키니까는
A를 증가시키니까는 마이너스 32768이 됐고, B를 감소시키니까는 32767이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2바이트면은 16비트가 되잖아요. 16비트. 16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2의 16승 65536 65536개를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양수 음수 나누면은 2로 나눴을 때 32768, 이 얘가 이제 그 음수로의 최소값이 되고, 양수는 이제 0부터 시작을 하니까는 32767, 이게 양수로는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이걸 지우고 short int로 i는 제로라고 해놓고요. 제로라고 해놓고 while문으로 i가 0보다 클 때까지만 동작을 하는데 매번 i를 증가시킨다. 그럼 처음에 실행 안 되겠네. i 초기 값을 1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무한 루프 돈다고 생각할 거예요. i는 계속 증가를 하니까는 항상 양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종료가 돼요. 이렇게 되면 알아볼 수가 없구나. 출력을 한 게 해야 되겠네. i 뿔뿔을 하면서 하기 전에 출력을 해주고 i 값을 항상 출력을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i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쭉 증가를 하다가 이 멈춰버리죠. 멈춰버리고 최종값을 출력을 하려고 하면 while문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출력을 해야 되겠네. 그럼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컴파일 후 실행. 그러면 계속 i는 계속 증가를 하다가 어느 값에서 멈추냐면은 이렇게 계속 1 증가시키니까는 결국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됩니다. 이게 아까 방금 본 그 코드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얘를 마이너스 1로 잡고 i가 0보다 작을 때 i는 이제 그러면 감소를 시키겠죠. 이렇게 했을 때 변화를 보면은 쭉 변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코드가 왜 이런지 알죠? 물론 문제는 그렇게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지금 이 문제의 원래 의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특성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필답형에서 방금 제가 적어준 이런 소스로 나와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물론 뭐 이렇게 나왔지만 만약에 제가 쓴 대로 원래 의도로 추정이 되는 이런 문제로 나왔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이거는 이제 그 부호화된 이해 보수 방식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언어에 대한 상당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호에 관련된 이제 코드도 알아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문제 자체는 조금 어쩌다 보니까 어설프게 너무 쉬운 문제가 됐지만은 이런 의도성이 있었다는 것, 이런 의도는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엔 18번. 18번은 원시 프로그램을 하나의 긴 스트링으로 보고 문자 단위로 스캐닝을 하여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일련의 문자들을 분할해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이건 이제 컴파일하는 과정을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먼저 소스 코드를 읽어들어서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기계 코드가 되는데, 먼저 어휘 분석기, 구문 분석기, 의미 분석기, 코드 생성기,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요. 어휘 분석기는 이제 검출되는 의미 있는 조각을 어휘 항목이라고 하며, 어휘 분석기는 이제 검출된 어휘 항목을 참조하여 토큰을 생성합니다.
토큰을 생성하고, 말 그대로 그냥 이제 그 문자 그대로 그거를 이제 그 조각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오피코드고 이게 오퍼랜드고 뭐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구문 분석기는 여기서 이제 그 분할해낸 이 생성된 토큰을 이제 간에 이제 관계가 이제 올바르게 생성되었는지 이 부분을 검사를 하는 거고, 의미는 이제 정수와 문자열의 덧셈 값을 0으로 나누는 행동 등과 같이 의미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코드의 존재 유무를 검사하는 게 이제 의미 분석기가 됩니다. 그 후에 코드 생성기에서 이제 기계 코드를 이렇게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자 단위로 스캔해서 이제 분할한다고 하잖아요. 이 분할해내는 작업이 바로 토큰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어휘 분석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여기서 이제 구문 분석은 이제 여기 설명이 있고요. 지금 어휘 분석을 한 후에 그 조각난 분할해 놓은 그 토큰들을 이제 관계가 올바른지를 검사하는 단계고,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써요. 바인딩이는 일단은 뭔가 연결한다? 이런 뉘앙스를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컴파일 과정에서의 바인딩이 나오면은 선처리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선처리기는 C언어에서 선처리기는 앞에 샵이 붙죠. 앞에 샵이 붙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include. 이게 이제 선처리기입니다. 이건 이제 컴파일 하기 전에, 번역하기 전에 제일 처음, 여기 보통 처음 쓰는 게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을 이제 include 하지요. 이거 하면은 이 헤더 파일을 그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코드 위에 복사해 가지고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include는 이렇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샵에서 define 있죠. define 한 것도 이제 컴파일 하기 전에 맨 처음에 선처리기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정의해 놓은 대로, 만약에 파일을 3.14 이렇게 정의를 해놨다. 그러면은 밑에 쓰여진 코드에서 파일을 찾아서 얘를 전부 다 3.14로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선처리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도 바인딩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 주소를 직접 유효 주소로 바꾸는 작업, 메모리에서 이런 부분 또 바인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용어니까는 보통 이제 연결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종교 표현은 지금 이런 컴파일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9번 서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서브 프로그램이 이제 뭔지는 알겠지요. 뭐 함수라든지 모듈이라든지 그런 뉘앙스인데 비슷해요. 실제로 비슷한데 명확하게 좀 용어 정리를 하면요. 서브 프로그램은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여러 작은 단위의 프로그램을 말하고요. 모듈이긴 모듈인데 그 자체도 이제 프로그램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서브 루틴 같은 경우에는 호출되면 일련의 명령문만을 수행하고 결과값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 뭐 이런 걸 이제 서브 루틴이라고. 함수, 펑션, 함수는 여러 맥의 변수를 전달하면 함수는 그 연산 결과에 대한 하나의 값만을 반환하는 것, 이런 걸 함수라고. 프로시저는 계산 수행 절차에 대한 정확한 기술 묘사를 강조한 용어로 씁니다. 거진 비슷합니다. 근데 할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거,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이제 프로시저인데, 얘 네 개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구분하는 그런 문제는 어떤 시험에서도 잘 안 나올 겁니다. 이 애매모호하니까는. 그냥 막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한 개씩 읽어보면은 반복되는 부분을 별도로 작성하여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맞지요? 이거는 맞는 말이고, 컴파일을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브 프로그램의 이제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네 개가 이제 비슷하다고 했지만은 서브 프로그램은 이제 하나의 독립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컴파일 자체를 독립적으로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맞는 말이고, 실행 속도는 빠르나 컴퓨터의 기억 장수를 줄일 수는 없다.
실행 속도가 왜 빠르지요? 실행 속도가 빠른지는 모르겠고 컴퓨터의 기억 장소를 줄일 수는 없다. 기억 장소를 줄일 수는 없나? 이거는 말이 좀 애매합니다. 일단 제끼고 한 개 프로그램을 여러 사람이 분담한 작성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 거진다 통용되는 목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속도가 그 실행 속도가 빨라지는 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0번. 20번 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시스템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언어는 당연히 C 언어지요. C 언어가 이제 개발한 목적 자체가 이제 유닉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단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를 한번 보고 넘어가면요. 이제 이게 이제 응용기사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들입니다. 옛날 것도 좀 알아놔야 됩니다. 포트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과학적 연산을 목적으로 개발된 최초의 고급 언어 이런 특징을 좀 알아두시고 코블 같은 경우에는 코드 이런 식인데 이제 사무 처리용 언어 일단 목적이 사무 처리용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이 아니고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이제 C분할 시스템으로 구현된 최초의 언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 운영계에서 제일 중요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언어로 이식성이 높고 범용 언어다. 그러니까 시스템 프로그램도 만들고 응용 프로그램도 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어쨌든 20번은 이제 1번으로 이렇게 가고 이제 2020년 3회 기출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그 1과목은 다 풀어봤고 이번 3회, 20년 3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새로운 시도들이 많아요. 새로운 시도여서 그런지 오류 조금 애매모호하고 문제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완성도가 떨어지긴 하지만은 조금 방향성이 조금 보이죠. 정보 처리 기사는 이제 주된 언어가 이제 자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된 자바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급 언어인 파이썬 같은 것도 등장하고 그러던데 이제 C 언어는 이제 조직 응용 기사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언어고 그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C 언어가. 그래서 이제 C 언어 부분에서 지금 이제 문제들을 보면은 다른 과목에 특히 논리회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어서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필답형에서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필답형에 이제 최근 거 보면요. 최근 거에 있는 C 언어 문제를 보면은 지금 실기 필답형 얘기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포인트 개념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는 좀 C 언어를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